외도 발각 후 남편이 관계를 끝내니 상간녀가 남편을 성추행으로 고발하겠다고 변호사를 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심리일까요? 자, 이런 일이 매우 많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남편들은 이럴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그리고 외도합니다. 자, 남편은 중증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입니다. 인식장애와 표현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반응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상대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성과 연결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상대도 중증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잖아요.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면 몸이든 말이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카톡 문자 이런 거에서 사랑 얘기, 성 얘기, 함께 만나자는 얘기, 이 얘기 싹 빼면요 접속사만 남아요. 은는이가 그 다음에 접속사 이런 거, 이런 거만 남아요. 요 세 개를 딱 빼버리면. 그래서 뭐를 가냐면 남편은 반응을 진짜 요구를 하게 되는, 상간녀로부터 반응을 요구하는 이제 그 반응 중독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기가 중증심리장애인 반응 중독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걸 몰라요. 자, 그런데 상간녀는 또 뭡니까? 중증심리장애인 관심 중독에 들어가 있거든요. 관심에 중독이 된 거예요. 나한테 말 한마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쭉 가다가 아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게 아니거든. 이거보다 아내가 그 위력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스트레스 막기 위해서 그래 알았다. 그래서 아내가 그러죠. 뭐라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 알았다 해가지고 이제 얼른 이제 상간녀를 정리하려고, 그래서 상간녀한테 우리 이제 그만 끝내자. 이제 나는 결국은 한마디로 뭐예요? 관심 잘 주다가 관심이 안 들어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중증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은 반응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반응이 안 들어오거나, 또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남자는. 근데 여자는 관심이 안 들어오거나 이렇게 끊어졌을 때 우울증 같은 이런 게 느껴진다, 상처가 느껴진다 그러면 배신당했다라는 느껴지면서 고통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고통이 매우 장난이 아닌 경우에는 히스테리도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자기가 외도를 한 게 아니고, 즉 그 남자한테 지금 남편으로부터 내가 관심에 중독된 게 아니라 이 남편이 나를 이용했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돼요. 상처가 엄청나게 많이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그동안 카톡 나누고 이랬던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그거를 또 아주 교묘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일부러 또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 한 번만 만나서 이제, 근데 일부러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성추행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환경을 만들어요. 특히 아래 윗사람의 관계, 그 다음에 그 남편이, 그러니까 그 상대 남자, 지금 남편이죠. 남편이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걸 몰라요. 근데 문제는 상간녀가 그 정도 되려 그러면은 매우 위험한 상태, 즉 관심 중독이 최소한 5년 이상, 10년 이상 가는 그런 정도의 상간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도 엄청나게 많이 겪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소한 거 하나에도 엄청난 상처를 입으면서 못 견뎌요. 그러면 그동안 나랑 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눈 거, 이게 모두 다 성추행으로, 성폭력 피해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직접 느껴요. 그렇다라고 확신을 갖는다니까요.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관심 중독에 있었고 반응 중독에 있었던 것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 성폭력 피해로 고소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이제 당연히 선임해야 됩니다. 어차피 엮여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아마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요즘 추세가 그거를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 중독이다, 반응 중독이다라는 개념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추행, 그러면 이제 뭘로 몰고 가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직급이 높아.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 그것과 내가 연결이 돼 있어. 이렇게 되면 그거를 이용을 해서 나는 이렇게 돼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 감당 안 됩니다. 왜? 본인은 그렇게 직접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문제는 관심 중독이다, 반응 중독이라는 말이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심리냐, 그 심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간녀는 관심 중독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 10년에서 한 5년 이상, 10년 이상? 그 정도로 악화되어야만 그런 거를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지금 상간녀는 관심 중독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 그래서 어느 남자가 걸려들던 같이 갈 때는 매우 좋습니다. 반응 많이 해주죠.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끊으려고 하든가, 차이면은 괜찮아요. 근데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든가, 뭔가 내가 상처에 요만한 거 하나라도, 그래서 관계를 끊을 때 흔히 나타나는데,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날 그 남편, 그 남자의 인생 다 날아갑니다. 그거는 수순입니다. 그래서 상간녀는 매우 강력한 지금 관심 중독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 그래서 자기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자기랑 연결이 됐다, 직접 뭔가 성관계랑 뭐든 연결이 됐다 그러면 그거를 다 성추행, 성폭력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잃을 게 많은 사람은 무조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즉 관심 중독이 아닌, 관심 중독이 매우 악화된 여자를 만날 때는 뭘 가냐, 내가 파멸될 거를 예상을 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거 각오하고 만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각오하고 만나는 사람은 없거든요. 왜? 반응에 중독됐으니. 그 반응이 얼마나 크겠어요. 다른 여자들은 할 수 없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안 좋아질 때는 누구부터 피해를 입느냐, 둘 다 피해를 입는데, 한 사람은 완전히 자기 리플리 증후군과 같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로 가게 되고, 또 한 명은 잃을 게 너무 많은데 다 잃습니다. 거의 다 잃어요. 이런 상황으로 몰려갑니다.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심리는 뭐냐, 바로 아내 입장에서는 뭐를 생각하냐면, 그 상간녀가 결국은 매우 악화되어 있는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매우 악화돼서 거의 범죄자 수준으로까지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에 결국은 폐해를 그대로 고스란히 입고 있다. 즉 자기 잠깐 즐거우려고, 아니죠,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즐거우려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거를 다 잃는 위기에, 다 잃어버리는 위기에 처한 거다라고 빨리 인식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외상 트라우마 물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내 외상 트라우마도 중요하지만 지금 남편이 어떤 상태이다, 지금 상간녀는 어떤 상태구나, 상간녀가 왜 이렇게 성추행으로 진행됐는지 기타 등등 관련되는 거를 일단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야 내가 흔들림이 없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도 당당하게 내가 버티고 있으니 그냥 다 오픈해라. 그냥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안 그러면 진짜 성추행범이 되고 성폭력범이 돼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걸 다 오픈해라. 근데 대부분 아내가 힘들어하면은 남편들이 그걸 다 오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관계는 어떻게 했고 뭐를 했고 이게 다 오픈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증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내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서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남편이 그 상간녀와 어떤 일을 벌였든지 간에 그게 모든 게 아주 낱낱이 그렇게 돼야 성추행이 아니었다, 성폭력이 아니었다는 게 증명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면 그거 오픈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오픈 못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내의 일단 외상 트라우마부터 빨리 즉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남편은 자기 지금 죽을 위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나와 내 아이를 튼튼하게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갖고 남편에게 일단은 살아나와라. 그래서 남편을 응원해야 됩니다. 남편을 응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추행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성폭력 피해가 성폭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관계부터 기타 등등 관련되는 걸 몽줄이 싹 다 오픈해야 됩니다. 오픈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틀림없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 2차 피해가 어떻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상간녀이 그래서 무섭거든요. 그거는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갈지, 그러나 재판부에는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지간해 가지고는 못 벗어납니다. 요즘 저는 되게 많이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성추행과 성폭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귀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중증 심리적인 관계 중독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점을 꼭 감안을 하셔서 즉시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서 나를 튼튼하게 어떤 상황이 들어오더라도 나를 보호할 수 있게끔 하고 남편을 응원하셔야 아마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어디다가 유튜브에 보면 거기에 원래 공개가 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잊어버리지 마시고 남편이랑 제 오늘 상담했던 요 관련되는 영상을 남편이랑 진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저한테 이메일로 무료 상담 요청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무 큰 위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파하고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싹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나를 보호하는 거. 그래야 남편이 마구 저지를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변호사랑 상의해서 진짜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재판부에 분명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의하려고 됩니다. 합의한다는 얘기가 뭔 뜻이에요?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래서 외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외도가 아닌데도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외도였는데 상대가 그렇게 인식한, 그럼 그 상대가 매우 심각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인생 전부가. 그래서 남자들이 외도를 하다가 파멸의 길로 가는 건 오늘 갈지 내일 갈지 1년 후에 갈지 10년 후에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조건 파멸됩니다. 관계 중독자들은 끝이 파멸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아내가 정확하게 자기 치료하는 거, 그리고 남편을 응원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가 무너져선 안 됩니다. 이 점을 꼭 감안을 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이 영상을 꼭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